지난 시간에 이어서 간도부터 하겠습니다. 간도. 페이지 수로는 36쪽이죠. 제가 왜 이러는지 알겠죠? 늘 말씀드렸다시피 역사를 구성하는, 비단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정해진 시간이죠. 태어나서부터 출생에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이 정해진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들과 만나느냐, 사람입니다. 어디에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에 사느냐가. 저는 특별히 수원을 좋아해요. 수원을. 그래서 제 사주에 화수, 목, 금, 토 이게 있는데 수가 부조가 돼가지고 맨날 이렇게 술을 먹고 물을 많이 마시고 한 이유가 몸속에 수가 부족해서 이렇게 수를 찾는데, 그래가지고 그런지 어쩐지 잘 믿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수원에 오니까 되게 좋아요. 수원에 오니까 막 그 기분도 좋아지고, 수원에 오니까 여기가 참 내가 살만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수원성도 계속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거기 맨날 올라다니고 하는 이유가 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수원은 물과 진짜 관련이 있는 곳이에요. 서호라고 있죠. 서 어마어마한 호수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물과 관련된 수원이고, 자, 그래서 수원에 사는 것들이 되게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마구 살다 보면 시간에 쫓겨서 또는 사람에 치여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시간, 인간, 공간 가운데 내가 터전에 자리 잡고 살고 있는 그 공간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해보십시오. 그래서 공간을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애정을 갖게 되고,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면 삶의 질이 굉장히 풍요로워져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역사에서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중요한 곳이 바로 간도와 독도예요. 이거 아주 노골적으로 간도, 독도 이렇게 단원명으로 어떤 공간을 설명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시험에도 잘 나오고 중요한데, 간도는 여기라고 그랬죠. 여기 이렇게 만주를 되게 사등분했을 때 만주의 동남 지방을 간도라고 한다. 간도 이쪽을 뭐라고? 무슨 간도? 북간도. 이쪽을 뭐라고요? 서간도라고도 하고 또는 남만주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왜 이 서간도를 남만주라고 하느냐? 만주 전체로 봤을 때는 남쪽에 있잖아요. 간도로 봤을 때는 간도는 남부로 긴 게 아니라 동서로 길어요. 그래서 이쪽을 무슨 간도라고 한다고요? 동간도라고도 하고, 동간도. 북간도를 동간도라고 하고, 이쪽을 서간도라고 한다. 서간도. 그래서 되게 지명상 서간도 그러면 뭐다? 남만주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남만주가 뭐라고요? 서간도.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이나 어떤 그 지시문이나 예문에 나올 때 이 두 가지가 막 섞여서 나와요. 남만주라고 나오기도 하고 서간도라고 나오기도 하고. 서간도 삼원보,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 기지가 삼원보죠. 근데 그 삼원보 위치를 서간도 삼원보 이렇게도 하지만 남만주에 있었던 삼원보, 서로 군정소군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두 지명을 잘 알아두시고, 그런데 이제 간도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다. 쉽게 말하면 누구랑? 청나라. 그죠? 청나라. 원래 청나라 놈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진족이죠. 여진족이 바로 만주에서 터전 잡고 있던 만주족이죠. 그러니까 이놈들도 자기 족속 이름이 그 지역에서 이름을 따가지고 만주족이라고 할 만큼 만주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주가 지네 땅이라고 주장할 당연한 근거가 있죠. 그래서 만주족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이 만주족 뿌리 올라가 보니까 저 위에 고대 국가 시대에는 음루, 숙신, 물길, 때로는 뭐라고? 말갈. 이제부터 이제 귀에 있죠. 말갈은 발해의 피 지배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발해를 고구려 사람들이 발해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지배 당하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말갈족이었다. 알겠죠? 그 말갈족들이 흩어져 살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고려시대, 우리 고려시대는 만주에서 뭘 세우고? 금을 세우고, 조선시대는 뭘 세우고? 후금을 세우고, 그 후금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청이 된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다 몇몇 포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복잡하다 이렇게. 다시 여진족이 뭐가 됐다고? 고려시대는 뭐? 금. 조선시대는 뭐? 후금. 오케이. 아주 간단해요. 딱 떼어서. 여진은 원래 발해시대에 뭐였다? 피지배층인 말갈이었다. 됐죠? 그 다음에 고려시대는 뭐였다? 금이었다. 금. 그래서 이자겸하고 관계 있잖아. 이자겸이가 이 금나라 놈들한테 4대 요구를 수락해버렸잖아. 항복문과랑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고려시대에 힘이 셌었다. 그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 뭐였다고요? 후금이었다. 이 후금이 별 볼 일 없던, 그러니까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여진족이 우리 세종한테 밟혔잖아요. 세종이 가서 이천, 최윤덕,
또 뭐 김종석 이런 사람들 시켜서 사군 육지를 개척했었죠. 이렇게 우리한테 밟히던 여진이 갑자기 왜 세력이 커졌냐? 우리가 누구랑 싸우고 있는 틈을 타가지고 일본과 외놈들하고 싸우고 있는 그 틈을 타서 우리가 고삐를 딱 채우고 그놈들을 다스릴 때는 꼼짝 못했는데 우리가 딴 놈하고 싸우고 있는 틈을 타가지고 누가 힘을 길렀다고요? 여진 세력이 커졌어요. 그놈들이 뭐가 됐다? 후금이 됐다. 그 후금이 나중에는 점점 눈덩이처럼 세력이 커지더니 명나라가 무너지고, 명나라도 임진왜란 때문에 망했죠. 그죠? 우리를 도와주더라고. 그 명나라를 치고 뭐가 됐어요? 중국 천하를 지배하는 뭐 청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 청이. 그러니까 이 땅을 놓고 서로 우리하고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도 분쟁이 생겼는데 그 간도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세웠냐?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고 그랬죠. 백두산 정계비. 자, 정하다, 픽스시키다 이런 말이에요. 정자가 뭘 정하다 할 때 픽스하는 게 정하는 거죠. 우리 약속 날짜를 정하자, 약속 시간을 픽스시키자 그러잖아요. 정하려고 했어요. 뭘 정한다고? 경계를 정한다고. 경계. 중국 청나라와 조선 사이의 경계를 정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니까 정계비입니다. 어디다 세웠어요? 아니 백두산에 세웠으니까 백두산 정계비죠. 되게 전부 다 이름 속에 다 들어있어요. 웬만한 이름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백두산 정상 동남쪽 200m 지방에다가 정계비를 세웠는데 그 정계비 내용이 뭐냐?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한자를 배운 세대니까 제가 될 수 있으면 한자를 섞어 쓰려고 하는데, 서쪽은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동쪽은 토문을 경계로 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게 압록강을 경계로 한다는 얘기니까 그 경계가 서쪽은 이게 경계선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백선이잖아요. 네. 비석을 세운 그 비석선을 볼 때 이쪽은 서쪽은 이쪽이 경계고 동쪽은 어디라고요? 토문강이다. 그래서 압록강은 두 나라가 다 서로 수긍합니다. 여기는 하자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토문강 해석 문제를 놓고 우리나라 측에서는 야 이거 실제로 있는 토문강이다. 그 토문강이 어디 있었냐 하면 송화강의 지류인 토문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쪽 경계는 서쪽은 압록강이지만 동쪽은 토문강이다. 그러므로 이건 너네가 다 가져라. 이쪽은 우리 거다. 이렇게 간도 지방이 특히 북간도가 우리 영토로 편입되게 됐어요. 뭐 때문에? 이 토문강의 해석 문제 때문에. 그죠? 그래서 송화강의 지류인 토문강이 토문강이다. 그래서 토문이라고 썼다. 이렇게 했지만 청나라 쪽 주장은 뭐냐? 청나라 쪽은 두만강이다. 두만강인데 두만강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겠죠? 네. 두만강인데 두만과 토문이 청나라식으로는 발음이 똑같아요. 투먼 그런 발음이 똑같대요. 근데 쟤네들은 두만강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토문을 두만강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만큼은 땅이 왔다리 갔다 하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한반도와 거의 면적이 비슷한 땅이에요, 이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땅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 정계비문의 해석 문제를 놓고 이만큼의 땅이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됐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 여기서 살지 않고 있다가 청나라 놈들이 중국 천하를 다 지배하느라고 이쪽으로 다 옮겨가고 원래 전에 본거지가 텅 비어 있었는데 그리고 사람들 못 들어가 했었는데 야 못 들어가게 왜 못 들어가? 원래 이거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뭐라고요? 옛날 고조선 시대 고조선이 망한 자리에 누가 있었죠? 부여가 망한 자리에 누가 있었죠? 고구려가 망한 자리에 누가 있었죠? 발해. 이렇게 원주민이 우리였다라고 주장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미 19세기부터 뭐라고요? 세도정치, 삼정문란, 밀란 발생, 이 땅이 살기 힘드니까 살기 좋은 땅으로, 임자 없는 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사람은 항상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든 동물이나 모든 식물들은 자기가 살기 좋은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식물들도 이동 못하지만 가지라도 그쪽으로 뻗습니다. 그래야 나팔 것도 쫙 햇빛 있는 쪽, 해바라도 햇빛 있는 쪽으로 하죠. 그러니까 뭐 이 산에 들에 가서 우리 이제 군대 가면은 방향을 길을 잃거나 그러면은 방향 찾는 방법이 나와요. 아주 간단합니다. 나뭇가지가 뻗치는 쪽이 남쪽이에요. 그 반대가 북쪽이에요. 남쪽을 딱 바라보고 팔을 딱 벌려서
왼쪽이 뭐 서쪽, 오른쪽이 동쪽 이렇게 전부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사람들은 살기 좋은 곳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가 헬조선이란 말이야. 지금 19세기 세도정치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이 시체가 길가에 즐비했다라고 정자경이 시에다 써놓을 만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살기 좋은 땅으로 사람들이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조선족들이 바글바글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바글바글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역사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가 살기가 좋았었는데 지금 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중국 지배를 받고 있는데 완전히 중국이 이쪽이 중심이고 지금 상하이 이쪽이 엄청나게 뜨고 있죠. 여기 완전 변방이잖아요. 서북지방하고 동북지방의 변방이어서 여기 살기 힘든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오겠어요? 우리나라로 옵니다. 남쪽으로. 북한 말고 남쪽으로. 그래서 길을 쓰고 건너오는 거예요. 길을 쓰고. 응? 취업해서 오기도 하고 원래 그 위장 취업을 하기도 하고 뱃속에 그냥 선창 밑에 숨어서 그냥 밀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좋은 쪽으로 가려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그 조선족이 그 조선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지자 이놈들이 야 너네 나가 못 나가 라는 문제 때문에 그러면 여기다 비석을 하나 세우자 국경선을 정하자 라고 정했는데 이때 올라가서 정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은 박권, 청나라 사람은 목극등이라는 사람이 올라가서 이 비석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석을 세우긴 했지만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토문강 해석 문제를 놓고 비석을 세운 다음에 오히려 이 땅을 놓고 옥신각신하는 간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알겠죠? 이것의 해석 때문에 뭐가 생겨났다고요? 간도를 놓고 분쟁이 생겼다. 간도 분쟁이 발생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간도 분쟁이 발생했지만 우리는 제가 아예 스페어로 몇 개를 갖고 다녀. 하도 안 나오니까. 간도 분쟁이 발생했지만 이 간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도의 사람들을 파견했어요. 시험에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시간, 인간, 공간 가운데 인간들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간도 관리사를 파견하기도 하고, 그죠? 또 토문 감계사를 파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또? 그러니까 간도 관리사 이범유이죠. 또 뭐 이중환 이런 사람들 파견해서 간도를 실질적인 우리의 행정구역으로 보고 간도를 지배하는 관리들을 파견했어요. 우리가 알겠죠? 그래서 간도 분쟁이 발생했지만은 간도를 우리 영토로 보고 숙종 이후부터 고종 때까지 이렇게 간도 관리사, 토문 감계사 이런 사람들 파견해서 간도에 여러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옛 우리나라 땅에 가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 교민으로 생각하고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내게 하고 그들을 잘 보살피고 이런 일을 맡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도는 우리 땅이나 마찬가지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1905년 잘 보세요. 일본 놈들이 뭘 체결했어요? 을사조약을 체결했죠. 그 을사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는 일본한테 외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외교권을 상실한 마당에 1905년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기 직전에 일본 놈들이 간도를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청나라한테 넘겨줬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간도 협약을 체결해요. 청나라하고 간도 협약을 체결해서 청나라로 하여금 간도를 영원히 소유하도록 간도 영유권을 인정해 줬습니다. 오케이? 누가 줬다고요? 일본 놈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안부 문제를 놓고도 위안부 할머니들은 억울해하고 배상도 못 받고 그런다고 했는데 누가요? 현 정권이 야 괜찮아 그냥 10억 엔 받고 우리가 없는 걸로 해줄게 라고 퉁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소녀상도 철거해줄게 라고 아마도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랑 아무 상관없이 우리 백성들 우리 국민들은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본 놈들이
지네 나라들이 원하는, 지네 나라가 만주나 중국을 침략할 때 필요로 한 뭐예요? 철도를 얻기 위해서, 철도 부설권을 얻기 위해서 맞바꾼 겁니다. 우리 영토인 간도를 누구한테 넘겨주고 청해에게 양도해줘 버리고 그 대신 동청철도 부설권 또는 뭐예요? 푸순 탄광 개발권 이걸 챙겼어요, 일본이. 그래서 이거 보세요. 우리 영토가 분쟁 지역이던 우리 영토가 일본 놈들 때문에 결국은 누구한테 넘어갔다? 중국한테 넘어갔다. 그래서 현재 누구 영토예요? 중국 영토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 이게 넘어갔다고요? 1909년이에요. 1909년. 1909년이죠. 을사조약 이후에. 그러니까 이거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을사조약 때문에 우리의 외교 문제를 누가 해결해버린 거예요? 일본이 해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을사조약이 합법적인가요? 불법인가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서류상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고종 황제가 도장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도장이 없는 외교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하고 조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그 조약의 그 효력을 발생하려면, 조약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동의를 해줘, 동의를. 국회의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고종 황제가 있을 때 우리나라는 국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황제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주권자가 국민이 아니라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자인 황제의 도장이 있어야 되는데 도장이 없는 조약이에요. 고종이 고집 세가지고 마지막까지 도장 안 찍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도장이 없는 을사조약인데, 그래서 을사조약은 국제법상으로 보면 무효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무효인, 불법적인 이 조약의 근거에서 이게 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원인 무효죠. 이게 무효인데 이것도 무효가 되죠. 그래서 이 간도는 사실상 법적으로 보면 우리 땅이다 아니다?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 국제사회에서는 법이 중요할까요? 주먹이 중요할까요? 주먹이 훨씬 중요합니다. 법은 아무 필요 없어요. 알겠죠? 국제법 따위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힘 있는 놈 일본한테 나라를 뺏긴 마당에 우리가 전혀 손쓸 틈도 없이 우리 땅인 간도, 그러니까 지금 이로부터 100년 국제법상 효력이 100년이 있답니다. 100년 내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2009년에 한때 이것 때문에 막 난리 났었어요. 야, 우리 이때 국제사법재판소,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가지고 간도를 되찾자.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가 중요하다고요? 힘이 중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땅과 사람을 뺏기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 영토인 간도나 독도를 빼앗기고 힘이 없어서 우리 딸들을 빼앗겨서 동남아시아까지 위안부로 끌려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국제사회에서 통하는 것은 뭐라고? 법이 아니라 뭐다? 힘이에요, 힘. 냉정한 국제사회에서. 알겠죠? 이렇게 간도를 뺏겼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간도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때요?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땅은 중국 소유로 넘어가 있지만 그게 살고 있는 사람들 어때요? 여전히 소수민족 가운데 중국의 소수민족이 56개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소수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이 제일 많아요. 그 제일 많은 우리 민족이 이 동북지방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우리 문화를 간직하고 있어요? 안 간직하고 있어요? 간직하고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그 사람들이 아주 민족의식이 강해가지고 학교도 한국 학교 세우고 간판도 한국 간판 달아놓고 단오날 가서 창포물에 머리 감고 또 뭐 씨름하고 여전히 우리의 전통 문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변치 않고 역사와 문화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 땅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지금 그렇지, 이 힘이 있으려면 이 반쪽짜리 이걸 빨리 해결하고 우리 힘이 여기까지 뻗치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우리 그 힘에 미치면 그 다음에는 어디다? 옛날 우리 땅 다시 한번 찾아보자 이런 말이 나올 텐데 현재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었어요. 그런 건덕지가 없어요. 지금 한반도 문제도 지금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만주 대륙을 넘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간도라는 지역과 관련돼 있다. 딱 정리되나요? 정리됐어요? 간도는 사람이 문제다. 그 간도라는 땅을 지배했던 사람들이 주인이 바뀌었다. 원래는 우리 고조선부터 우리 땅이었는데 발해 이후로 여진족들이 지배했었다. 근데 청나라가 잠깐 내려가서 중국 대륙을 찾아온 틈을 타가지고 우리 민족이 다시 갔다. 그래서 그 땅을 놓고 서로 분쟁이 생겼다. 그 분쟁을 정리해 보려고 백선 정계비를 세웠지만 오히려 분쟁이 심화됐다. 근데 그 분쟁을 누가 마음대로 종결지어버렸냐? 일본 놈들이다. 그건 어디에 근거해서? 을사조약에 근거해서. 근데 이게 불법이다. 그러므로 간도 협약도 불법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국제사회는 냉정한 힘의 논리가 작동되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결국은 역사는 이긴 자가
승리한 자가 기록한 것이다. 알겠어요? 승리한 자가 할 말 있는 겁니다. 됐죠? 간도 정리했어요. 얘는 또 안 닦이네요. 잘 써지긴 하는데. 괜찮네. 그 다음에 이제 독도로 가겠습니다. 독도. 독도가 우리 역사에 등장한 것은 6세기 어느 왕 때죠? 지정왕 때죠. 그죠? 지정왕 때. 자, 지정왕 때, 예, 울릉도가 지정왕 때 신라 영토로 편입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6세기 지정왕 때, 예, 그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나오죠.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색지출. 그죠? 그래서 이 지정왕 때 누가 이사부라는 사람이 기억나세요? 이사부를 시켜서 울릉도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를 점령했는데 그 울릉도의 속도, 새끼죠, 새끼. 부속된 부속섬이죠. 그래서 그 독도도 아울러서 우리 땅이 되었다. 알겠어요, 독도. 자, 그래서 독도는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우리 영토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현대사에 들어와서 최근에 그 영국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도에도 우리나라의 영토로 이렇게 기록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우리한테 훨씬 유리해요. 더군다나 관도와 달리 독도가 유리한 점은 뭐냐? 현재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가서 주민등록증 옮겨놓고 거기다가 호적 등록해놓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실효적 지배라고 한 건, 그죠? 실효적 지배인데, 자, 문제는 이 독도가 계속 우리 땅인데 문제가 뭐냐? 18세기에 1700년대 일본 놈들이 독도에 와서 독도와 울릉도에 와서 특히 울릉도가 엄청나게 나무가 울창하답니다.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가보고 싶은데 그 한번 가려고 그래요.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울릉도하고 독도를 한번 탐사를 할까 지금 계획을 지난번에 세우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한번 그냥 아이들 결석시키고 엄마들하고 결사대를 조직해서 한번 독도에 나가서 텐트 한번 다 두르고 사진 한번 찍고 올까? 이거 지금 계획 중이에요. 그래서 하려면 좀 그 다부진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엄마들도 용감해야 되고 아이를 결석시킬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하여간 그렇게 해서 한 몇 가족을 데리고 독도를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인데 하여간 이 일본 놈들이 그 울릉도 독도에 와가지고 특히 울릉도에 울창한 산림을 많이 베어갔어요. 고기만 잡아간 게 아니라 나무를 많이 베어갔다. 땔감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이 울릉도에 와서 독도나 울릉도에 와서 고기를 잡아가고 나무를 베어가는 이 사람들을 보고 있던 누가요? 사람. 이렇게 항상 뭐가 중요해? 인간이 나와. 공간하고 인간이 결부되어 있지 않으면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요. 사람이 누구라고요? 국사책에 이렇게 평범한 고기잡이하던 어부가 이름이 올라있는 경우가 딱 이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라고요? 안영복이에요. 그죠? 어디 출신이에요? 경상도 말하는 동네 사람겠죠. 경상도 동네 어부입니다. 동네 어부 누구라고요? 안영복이. 그래서 안영복이 울릉도 독도에서 고기잡이하고 나무 베가던 이 일본 놈들을 쫓아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 않고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지고 일본에 가서 뭘 받아왔어요? 각서를 받아왔어요. 너네 절대 앞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고기를 베어가거나 함부로 나무를 베어가지 말라라고 각서를 받아갖고 와가지고 대마도 도주한테. 그런데 오다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관원한테 붙잡혔어요. 우리나라 관원한테 붙잡혔어요. 그래서 관원이 보니까 야 너 뭐야 어디 갔다 왔어? 일본 갔다 왔습니다. 왜 그랬냐? 일본 가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이 자식 봐라 너
민간인 주제에 네가 뭔데 일본 가서 그렇게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봐서 지랄이 하면서 오히려 잡아가뒀어요. 그래서 죽을 뻔했습니다. 사형당할 뻔했는데 막 그 구제했어요. 겨우 사람들이 탄원서 올려가지고. 이렇게 민간 외교로서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우리 조선 정부가 오히려 안용복이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그 짓거리를 또 했어요. 한 번 또 똑같은 일을 또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안용복인지 알만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독도는 이렇게 민간 차원에서 일본으로부터 우리 독도를 수호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사람 누구라고요? 안용복이에요. 이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애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알겠죠? 되게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 가면 잘 안 나와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초등학생 때는 맨날 나옵니다. 자, 이 안용복 이후로 문제가 뭐냐? 1904년에 한일 의정서가 체결됐어요. 이 1904년은 우리가 알다시피 러일 전쟁이 일어나던 때죠.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한일 의정서에서 뭘 체결했냐면, 야, 한반도에 있는 모든 땅은 일본이 군사 전략상 필요하면 우리 일본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은 조약이 바로 뭐예요? 한일 의정서예요. 그래서 이때 독도가 일본의 군사기지로 독도가 진해의 이름으로, 진해 영토로 편입됐습니다. 진해 이름 무슨 이름으로 편입됐어요? 다케시마스. 죽도죠, 죽도. 그죠? 죽도라는 이름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로 강제로 편입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독도 분쟁을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정법상, 그러니까 법률상으로는 국제법상 별로 의미가 없죠. 실제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국제법상 제소를 해도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예 제소 자체를 안 하려고 그러죠. 국제법상 사법재판소에 의뢰하는 순간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정부 입장은 분쟁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알겠어요? 분쟁 지역으로 인정하지 않고 뭘 중시한다고? 우리가 실제로 실효적인 지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아예 문제 삼지 않으려고 그래. 근데 계속 일본은 어때요? 독도는 우리 땅이야, 다케시마 우리 땅에서 문제를 삼아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분쟁 지역이 임자 없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자 없는 땅 이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주의로 나가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제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 국제사법재판소나 이런 데서 재판을 하더라도 실증적인 증거 자료들이 어때요? 우리한테 훨씬 유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발견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들이 많아요. 일본 애들이 이 고서적 속에서, 고지도 속에서 봐라, 옛날부터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한국의 땅이라고 다 이렇게 명시돼 있지 않느냐라는 자료들을 일본 놈들이 더 많이 갖고 있는데, 양심적인 일본 학자들이 많이 제보를 해가지고 또 우리도 많이 개발했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훨씬 유리해요. 됐죠? 뭐가 있다고요? 간도와 독도가 있는데 둘 다 애매모호한 상태로 현재 남아있다. 아시겠죠? 하나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하고 있지만 늘 분쟁적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우리가 뺏겼지만은 되찾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은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늘 우리는 이렇게 역사 속에서 가르치는 이유는 뭐예요? 심어주는 겁니다. 사람들 거기가 우리 땅이었어, 잊지 마. 간도도 우리 땅이었어. 왜 우리 땅인 줄 알아? 먼 옛날 고조선 후예들이 고구려 고구려 발에 이렇게 이어왔잖아 라고 심어줘서 언젠가 찾게 만들려는 게 바로 역사 아닌가요? 역사를 우리가 가르치는 목적이 바로 그런 데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동북지방에 있기 때문에 역시 동북공정, 중국의 동북공정과 맞물려서 지리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충돌하고 있는 그런 분쟁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어요? 간도 협약까지, 독도 문제까지 다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에 보면 간도 협약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한 번씩 쫙 읽어보세요. 글씨가 작고 읽기 짜증날 테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철도 부설권 문제, 탄광 개발권 문제 이런 것들랑 관련해서 간도를 갖고 싶어하던 청나라한테 넘겨줘 버리고 일본이 어디를 차지했다고? 철도나 탄광 개발권을 차지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개화기 여러 가지 개혁 운동의 차이점 비교가 나오는데 중요 표시로 왕창 해두시고요. 여러 가지 개혁 운동 차이점 비교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갑신정변 개혁이죠.
근대화 운동이죠. 그 갑시정변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거에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 했나요? 10년 동안 단절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10년 뒤에 누가 개혁을 추진했다고? 갑오개혁 때. 이때 내각이 누구였죠? 갑오개혁? 김홍집이었죠. 이 김홍집이는 급진파에서 온건파였어요. 온건개혁파가 갑오개혁을 주도했다라는 점. 그래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개합파의 후예들이 바로 누구예요? 독립협회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어졌어요? 연결되나요? 그래서 이 세 개혁의 근대화 운동의 세 개를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게 어떤 개혁 안에 속해 있는지 구분하는 게 단골로 출제가 잘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왼쪽은 개화를 하지 말자는 쪽이었죠? 아시겠나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개화를 하지 말자는 쪽입니다. 위정척사, 그 다음에 동학. 계열은 다르지만 동학은 누가요? 농민들이. 위정척사는 누가? 양반들이 주도했던 반근대화 운동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시고, 오히려 이제 저는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요걸 좀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빨간색. 자, 우리가 다 이미 했던 것입니다만 다시 보자면 이거 보십시오. 위정척사하고 개화하고 피터지게 싸웠잖아요. 기억나세요? 까마득한 옛날 얘기 같아요? 피터지게 싸웠죠, 위정척사. 근데 위정척사는 어디서 왔느냐? 성리학의 어디서 왔다고요? 성리학의 주리론에서 왔다. 기억나시죠? 특히 경상도 영남학파 살인들로부터 이어져 받았다. 그래서 이항로, 기정진 이런 사람들이 위정척사의 선구자 노릇을 합니다. 됐죠? 개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 개화는 실학으로부터 이어받았다. 실학 가운데 농일까요? 사일까요? 중상학파 실학자의 영향을 받았다. 아시다시피 박지원이의 손자가 누구였다고? 박규수였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오경석, 또 백이정석 누구라고요? 유홍기 이런 사람들이 초기 개합파였다. 됐죠? 그런 다음에 이 개합파가 둘로 갈라져서 온건 개합파와 급진 개합파로 갈라지더라. 자, 여러분, 급진 개합파들이 일으킨 사건이 뭐라고요? 갑신정변이었다. 이들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갑신정변. 그리고 이 갑신정변 실패했지만 나중에 10년 뒤에 다시 갑오개혁으로 연결되더라.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이 개화운동의 연장선에서 갑오개혁 이후에 을미개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거죠. 갑오개혁은 몇 차 개혁이 을미개혁이라고 그랬어요? 3차 개혁이었죠. 3차 개혁. 그 다음에 또 다른 개혁이 있었습니다. 광무개혁 기억나세요? 근데 우리가 광무개혁을 근대운동이라 하기 힘든 점은 뭐냐? 개혁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뒤로 후퇴는 보수 반동적이다. 뭐만 빼고? 경제만 빼고. 기억나세요? 토지, 지계를 발급해 준 점. 그래서 개인은 그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인정한 점. 이것 빼고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후퇴하는 개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대운동에 끼워주기가 좀 곤란하다. 알겠죠? 그 이후에 독립협회가 등장. 아시겠죠? 독립협회. 그래서 독립협회는 다시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애국 계몽 운동으로 이 라인을 잘 기억하세요. 개화운동이 갑오개혁, 갑신정변, 갑오개혁, 독립협회 이렇게 이어지다. 됐죠? 근데 내가 볼 때 이 라인에 있던 사람들의 거의 태반은 나중에 뭐가 된다? 그래요. 뭐가 된다고? 친일파가 많이 된다. 일제시대가 되면은 일제시대에 일본놈한테 투항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또 다른 쪽을 보자고요. 또 다른 쪽을. 위정척사운동을 벌이던 사람들은 그 중에 초창기에 기정진 이항로가 있었고, 또 나중에 누가 있었어요? 최익현 같은 사람도 포함되죠. 최익현.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위정척사운동이
동학 농민운동 이후에 농민군들이 어디에 가담한다고 그랬죠? 의병에 가담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좀 보면 갑오개혁 다음에 을미개혁이 추진되면서 을미 의병이 났을 때 이 의병으로 위정척사가 의병으로 연결되더라. 의병. 됐어? 네. 자, 을미의병 이후에 나라를 빼앗기기 직전에 무슨 의병? 을사의병. 그리고 다시 무슨 의병? 정미의병. 1907년 정미의병. 이렇게 의병으로 이어져 간다라는 거. 이거 보세요. 여기서 싸우던 애들이 다시 어디서 싸우냐? 여기서 또 싸웁니다. 애국개몽운동과 의병. 이해 가나요? 잘 봐봐요. 여기서 또 싸워요. 애국개몽운동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야, 우리가 지금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게 생겼다. 이게 지금 1905년부터 1910년 사이에 가장 큰 주제가 애국개몽과 의병 간의 노선 투쟁입니다. 노선. 힘을 길러서 우리도 선진국이 되자. 일본처럼 힘을 기르자라는 게 뭐예요? 애국개몽운동. 개몽이 뭘 개몽하는 거예요? 우리도 군대를 하자. 우리도 자주적인 국가가 되자. 우리도 경제적으로 힘을 기르자. 군사적으로 힘을 기르자. 이렇게 국민들은 머리를 깨우쳐주는 게 개몽이죠. 그죠? 그래서 이들이 힘을 기르자는 쪽이라면 야, 뭔 힘을 언제 기르고 있어? 지금 당장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나라를 빼앗기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있는 무기 가지고 무조건 싸워야 되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의병이죠. 의병. 그래서 이 의병은 을미의병의 전통을 이어받은 이후에 다시 몇 번 10년 뒤잖아요. 을사의병이니까 여기서 다시 어때요? 두 번씩이나 을사와 무슨 의병으로? 정미의병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또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한번 보실까요? 38쪽 거기 보시면 예, 쭉 나왔습니다. 북학파 실학 영향을 받은 나왔죠 여기? 됐어요? 보여요? 보여 지금 이 내용이에요. 북학파 실학 영향을 받은 박효수, 오경서, 유홍기 이런 일련의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급진 개화파 개화당이 일본의 메이주신을 본받아서 갑신정변을 주도했죠. 그리고 온건 개화파는 누구라고요? 청해 양문동을 본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에? 갑오개혁을 추진하는 김홍직 같은 사람이 여기서 나왔다. 됐어요? 됐어요? 네. 거기 장교 시간 많이 써서 좀 복잡할 것 같지만 제가 다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전에. 알겠죠?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요? 독립협회 그리고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신민회 이런 단체들이 전부 다 뭐냐? 애국개몽운동 단체들이랍니다. 아시겠어요? 애국개몽 단체들. 그리고 그 밑에는 예. 성리학적 질서를 수호하려는 위정척사운동은 60년대 척화주전론 다 했었죠? 70년대 개항 당시에는 뭐라고요? 외항일체론. 이거 누가 주장했다더라? 그 유명한 최익현이가 오불가론을 내세우면서 기억나시죠? 다 했던 거니까요. 그리고 1880년대 영남 만인소를 주도했던 사람은 누구였죠? 이만손이. 기억나세요? 만인소, 이만손. 그리고 이제 1895년에 을미의병, 그리고 1905년에 을사의병, 1907년에 정미의병 이렇게 이어져 간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맥락이 끊이지 않도록 연결 지어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이게 본격적으로 나와요. 의병이. 의병이 아주 시험에 단고로 잘 나오는 겁니다. 일제한테 나라를 빼앗기기 직전 두 가지가 뭐라고요? 의병과 애국개몽이에요. 됐죠? 쉬었다가 이 부분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